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코너 브리핑룸입니다. 지진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특히 더 많이 놀라셨을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포항으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또 지역구 의원들이 달려가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 주민들과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그리고 빠른 심리적 또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있으실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전폭적으로 그리고 성심을 다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그야말로 적폐청산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 정부의 그 내심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의 존경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결국 포승줄에 묶여서 구속되는 장면을 보아야 했습니다. MBC를 노영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MBC의 김장겸 사장은 결국 저들의 몰아내기식 사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적폐청산, 요즘은 시중에 이런 말도 돈다고 합니다. 적폐청산이 적들에게 폐가 되는 사람을 청산하는 것, 이런 말이냐? 체제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있는 기관, 그리고 군, 이런 데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범죄 행위로 몰아서 일단은 여론재판으로 망신을 주고 그리고 다음에는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버리고 이런 식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체제 수호 기관이 또 군이 남아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누차 지적됐던 특별활동비 문제는 과연 보수 정권만의 문제일까요? 자신들이 잡았던 지난 10년의 좌파 정부에서는 과연 특별활동비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발 하명 수사에만 급급하고 있는 검찰은 명백한 정황 증거와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누차 지적해왔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가 드러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보수 정권은 악이고 적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포장하고자 했던 지고지선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이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14일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누가 뭐래도 5천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 무엇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뗄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조국의 근대화, 산업화라고 불리우는 그의 시대는 많은 국민들이 하면 된다라는 정신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산업화가 존재했기에 경제적 번영을 토대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탑을 쌓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자유의 제약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사한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원조적폐의 시대다, 그리고 국민들을 억압한 독재자라는 낙인을 찧어서 적폐로 몰고 망신 주고 그를 역사 속에서 지우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도서관에 동상 기증식을 놓고 벌어진 충돌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위시한 좌파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몰려가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기증식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떤 역사의 시간, 어떤 대통령을 그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보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것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찍어내고자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것은 자랑스러운 대로 기억해야 되는 이 당연한 일들을 어쩌면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정부 들어서 느닷없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이 취소되고, 그리고 세계의 개도국들이 아직도 배워가기를 원하는 새마을 운동 사업을 알릴 수 있는 ODA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구시대적인 것이다라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일방향적인 몰아붙이기와 역사 규정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다른 이름일까요?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리라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준 자긍심과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번영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다시금 선사해야 되는 그 출발점이 다시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직 국정원장들을 잡아들이고 국방부 장관을 잡아들이고 박정희 시대를 지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했던 칼날을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향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와 좌파 사이의 체제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저들이 생각하는 불의하고 부정한 역사인지, 우리가 그토록 당당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북한의 그것과 같이 북한과 대등한 반쪽짜리 역사인지, 우리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저들이 우리 사회를 자꾸만 끌어가려고 하는 사회주의와 계획경제의 다른 선상에서 그저 방어해야 되는 하나의 논리와 사상이 되어버렸는지 다시 되묻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국민들 머리에 남은 이야기는 적폐청산이라는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적폐청산으로 보수정권을 몰아붙이면서 그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장관 인선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하는 비판 속에서도 홍종학 후보자,
인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인사참사가 거듭되고 전병헌 수석이 사의를 표하고 사임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책임자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움이 풀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수 우파를 사랑해 주셨던 국민들께 아직까지도 회초리를 더 맞아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저희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이 문재인 정부를 지나가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는 예산 국회로 한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쏟아내는 좌편향 포퓰리즘 예산에 대응하여 밤잠을 설쳐가면서 많은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예산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퍼주기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박수치는 국민들이 많을 줄로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불과 30년, 50년, 100년 후에 닥치게 될 우리 미래 세대의 운명을 위해서 당장은 귀에 따가운 아픈 소리를 듣더라도 이번 예산국회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쓴소리도 주시고 자유한국당이 잘하는 일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브리핑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수사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가 드러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보수 정권은 악이고 적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포장하고자 했던 지고지선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이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14일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코너 브리핑룸입니다. 지진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특히 더 많이 놀라셨을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포항으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또 지역구 의원들이 달려가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 주민들과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 MBC를 노영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MBC의 김장겸 사장은 결국 저들의 몰아내기식 사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적폐청산, 요즘은 시중에 이런 말도 돈다고 합니다. 적폐청산이 적들에게 폐가 되는 사람을 청산하는 것, 이런 말이냐?
체제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있는 기관, 그리고 군, 이런 데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범죄 행위로 몰아서 일단은 여론재판으로 망신을 주고, 그리고 다음에는 모두 건강과 그리고 빠른 심리적 또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있으실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전폭적으로 그리고 성심을 다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그야말로 적폐청산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 정부의 그 내심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의 존경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결국 포승줄에 묶여서 구속되는 장면을 보아야 했습니다.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해버리고 이런 식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체제 수호 기관이 또 군이 남아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누차 지적됐던 특별활동비 문제는 과연 보수 정권만의 문제일까요? 자신들이 잡았던 지난 10년의 좌파 정부에서는 과연 특별활동비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발 하명 수사에만 급급하고 있는 검찰은 명백한 정황 증거와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누차 지적해왔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